여러분, 내 돈으로 떡하니 지은 내 건물이 하루아침에 철거해야 할 운명에 처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오늘은 바로 이런 상황,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한 땅, 이른바 공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하필 그 땅이 경매로 홀라당 넘어가 버렸을 때 내 건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내 집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니, 정말 이런 상황에 딱 처하면 눈앞이 캄캄해지겠죠? 그래서 오늘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답했는지 그 건물의 운명을 아주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요. 이 사건이 애초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꼬여버린 걸까요? 이야기의 시작에는 A와 B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땅 한 필지를 지분을 나누어서 함께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런 걸 공유관계라고 하죠. 여기까지는 아주 흔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되는 행동이 나옵니다. 바로 A가 다른 공유자인 B의 동의를 얻어서 이 공동 소유 땅 위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지은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땅은 A와 B 공동 소유. 하지만 그 위의 건물은 오롯이 A 혼자만의 소유.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그럭저럭 평화롭던 상황이 땅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완전히 180도 뒤바뀝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의 시작인 거죠.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 공유 토지 전체가 경매에 떡하니 나와버린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복잡한 공유 관계를 돈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한 공유물 분할 경매인 경우가 많죠. 바로 이 경매 때문에 A의 건물 운명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신세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새로운 인물 C가 등장합니다. C는 경매에서 이 땅을 낙찰받은 새로운 주인이 된 거죠. 이제 이 땅의 유일하고도 합법적인 소유자는 바로 C가 된 겁니다. 자, 상황이 딱 이렇게 정리됩니다. 땅 주인은 C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땅 위에는 여전히 A의 건물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 나갑니다. 과연 A는 이 건물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정말 복잡하고 머리 아픈 질문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고 법원이죠. 대법원이 아주 명확한 답을 내놨습니다. 빙빙 돌리지 않고 바로 결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아니오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아주 단호했어요. A는 자신의 건물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 그 건물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원래 이럴 때 건물주인 A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법적인 희망이 하나 있긴 합니다. 바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건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간단히 말해서 어떤 이유로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졌을 때 건물이 철거되지 않도록 건물 주인을 보호해주는 아주 강력한 권리예요. 그런데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는 이 권리가 성립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일까요? 대법원 판결문의 핵심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A에게 건물을 지킬 권리, 즉 법정지상권을 줘버리면 그 결정이 오히려 아무 잘못 없는 다른 땅 주인 B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법원이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 속내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다른 공유자의 지분 가치를 침해한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대법원 판결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공정성. 법은 A의 입장만이 아니라 B의 입장까지 고려해서 두 사람 모두에게 공정한 결과를 줘야 한다는 대원칙에서 출발한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법원의 고민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법원이 왼쪽처럼 A의 건물에 너는 계속 거기 있어도 돼 하는 권리를 줬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이 C라면 그 땅을 제값 주고 사고 싶을까요? 아니, 내 땅인데 내 맘대로 할 수도 없는 건물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당연히 안 사려고 하겠죠. 그럼 경매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그 손해는 누가 보게 될까요? A? 아니죠. 바로 아무 잘못도 없는 다른 공유자 B가 자기가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못 받게 되는 겁니다.
A가 지은 건물 때문에 B가 피해를 보는 이 상황. 법원은 이걸 불공정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건물의 관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땅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결과적으로 A와 B 모두가 공정한 몫을 받게 하는 길을 택한 겁니다. 결국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공유 관계에서는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공유자에게 예기치 않은 경제적 손해를 입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법원의 생각의 흐름을 단계별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아주 명확해요. 1단계, 일단 땅 전체를 경매로 팝니다. 2단계, 그런데 만약 건물에 계속 있을 권리가 붙어버리면 땅의 가치는 뚝 떨어지겠죠. 3단계, 땅값이 떨어지니 경매로 받은 돈, 즉 A와 B가 나눠 가질 돈도 줄어들고요. 바로 여기서 4단계, 불공평한 상황이 생깁니다. A 때문에 B가 금전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은 마지막 5단계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B의 재산권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A의 권리는 인정해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정말 냉정합니다. A는 새로운 땅 주인 C가 건물 치우세요라고 하면 법적으로 건물을 철거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비록 내 돈 주고 지은 내 건물이지만 법적으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권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의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공유지에 지은 내 건물, 경매에 넘어가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거. 둘째, 법원은 건물 주인 A의 권리보다 아무 잘못 없는 다른 공유자 B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시 한다는 것. 셋째, 그래서 토지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 처음에 B가 그래, 건물 지어 하고 동의를 해줬다고 해도 이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이 사례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공동소유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관여하게 될 때 오늘 같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막고 관련된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스스로에게 또 파트너에게 어떤 질문을 가장 먼저 던져야 할까요? 이 질문의 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